삼육서울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조원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장내과에서 흔히 보는 단백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신장을 콩팥이라고 부르는데 모양은 콩 모양이고 색깔은 팔색깔이라서 콩팥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외래에서 배 앞쪽이 아프다고 신장 문제는 아닌지 궁금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배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복막 기관으로 등 쪽에 위치합니다. 복막이란 복강 안에 위, 간, 장 등의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신장은 복막의 뒤쪽, 등 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흉추 12번에서 요추 3번 높이에 걸쳐서 위치합니다. 우측에 간이 크게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측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1에서 2cm 정도 낮게 위치합니다. 크기는 장경 보통 가장 긴 세로 길이가 중요한데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cm 정도 되며 크기가 9cm보다 작은 경우 작다고 얘기하며 9cm보다 많이 작을 경우 만성적인 신장 손상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신장을 현미경적으로 확대해 보면 네프론이라는 신장 단위가 존재하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소변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능 단위입니다. 신동맥을 거쳐서 신장으로 들어간 혈액은 신장의 글로메룰러스, 사구체 부위를 통해서 걸러져서 소변을 만들며 신장은 신체에서 필요한 세포와 단백질의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구체는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개수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혈액 내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레닌 같은 혈압 조절 호르몬, 빈혈을 개선하기 위한 조혈 호르몬, 그리고 뼈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 D 같은 칼슘 대사 조절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어메리칸 키드니 펀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장 질환은 미국에서 전체 사망 원인의 9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 질환 96%의 환자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자신이 신장 질환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초기 신장 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단백뇨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철저히 평가를 하는 것이 신장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악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뇨는 일반적으로 혈액에 있어야 될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백뇨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보다 먼저 나타나는 만성신질환의 소견으로서 신장질환의 초기 진단을 위해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백뇨 양이 많을수록 신장질환의 진행 및 심혈관계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단백뇨는 만성신질환의 악화인자며 뇌졸중 및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로서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단백뇨가 있는 경우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거품뇨가 있으면 단백뇨가 있는 것인지 진료 시에 질문을 받곤 합니다. 거품뇨가 생기는 것은 기름과 수분 양측의 친화성이 있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소변에 존재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백뇨도 단백질이 소변에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백뇨는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품뇨 환자의 3분의 1 정도만 단백뇨가 존재했었고 3분의 2는 거품뇨가 있어도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이외에 아미노산이나 담즙산 등의 성분들도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거품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에 나열한 많은 물질들이 거품뇨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단백질 이외의 성분들입니다. 또한 단백뇨의 빈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보통 흔한데 남성들은 서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납작한 빠른 소변 줄기의 영향으로도 자연적으로 거품뇨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뇨가 없던 분이 갑자기 거품뇨가 생겨서 지속되거나 여러 층에 걸친 두터운 거품, 변기에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거품뇨,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남아있는 거품이 있다면 신장내과 전문 진료를 받아보길 추천하며 고혈압, 부종 등이 다른 동반 증상이 있다면 신장질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단백뇨가 생기는 기전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부 사구체를 통해서 걸러진 단백질은 대부분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되고 극미량만 소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형질세포 질환 등에서는 단백질의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돼서 사구체를 통해서 여과되는 단백질 양도 증가하며 세뇨관에서 재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단백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소위 오버플로우 프로틴 유리아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구체 신형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사구체의 손상으로 알부민을 포함한 단백이 비정상적으로 여과되어 단백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글로메룰러 프로틴 유리아, 사구체성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구체와는 관계없이 세뇨관 문제로도 단백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 질환과 관계없이 일과성 또는 가역적인 단백뇨를 기능성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발열, 운동, 체위성 단백뇨, 우려혈성 신부전 등 신장 질환과 관계없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발생 기전은 사구체 내압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병적 단백뇨의 원인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의 신대치호법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성 신질환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검사를 통해서 신장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가장 예민한 검사가 소변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압력이 높게 걸리는 상태로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주가 되는 신장은 고혈압에 취약한 장기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적절히 치료가 안 될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장 손상은 지속되어 단백뇨가 늘 수 있겠습니다. 사구체 신염은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나 혈뇨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장 조직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각 질환에 맞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에 독성이 있거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여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서 고령 환자에서 관절염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임신 중독증, 병적 비만에서도 신장 손상에 의한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형질세포 질환도 단백뇨의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단백뇨의 초진 검사로서 딥스틱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 때 사용하는 시험지 봉을 딥스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료가 묻어있는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서 발색 반응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딥스틱은 알부민에 민감하여 주로 알부민뇨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단백뇨가 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소변의 pH가 7.0보다 높은 알칼리 소변일 때, 소변 농축이 심할 때,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치료 중에 검사했을 때, 농뇨, 정액 혹은 질 분비물 등이 소변에 포함된 경우 단백뇨가 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딥스틱이 알부민에 민감하기 때문에 알부민 이외의 세뇨가 기원 단백질, 라이트 체인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프로틴 유리아가 동반된 경우 혹은 희석뇨인 경우에 단백뇨가 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 딥스틱 검사가 양성인 경우 단백뇨 양을 측정하는 정량 검사가 필요한데 단백뇨 측정의 최적의 표준 검사 방법은 24시간 하루 동안 소변을 모아서 단백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백뇨는 기상 후 일반적으로 낮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일주기 변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24시간 단백뇨 검사를 할 경우 이런 일주기 변동 리듬이 반영된 평균값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단백뇨 정량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본 소변을 모두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하고 소변을 일부 소실하게 된다면 검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24시간 소변을 모으는 것이 임상에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로 하루 단백뇨를 예측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의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농도비 검사가 24시간 단백뇨 양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오래전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 단백뇨 정량 검사로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단백뇨 양이 많아질수록 단의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농도비 검사의 변동성이 심해져서 단백뇨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딥스틱 단백뇨 양성으로 나온 환자는 3개월 이내로 단외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농도비 검사 등을 통한 정량 소변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한 번 소변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수분 섭취량이나 소변 배출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백뇨 양이 하루 1g 이상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가 소변의 단백질 양을 크레아티닌 값으로 나누어서 보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소변의 크레아티닌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근육량이 많은 남성, 근육량이 적은 여성, 폐혈증 같은 근육 이화작용이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이나 근육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뇨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소변 검사를 시행하는데 먼저 딥스틱 시험지법에서 단백뇨 양성이라면 위양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복 측정할 것을 권합니다. 재검에서 단백뇨 음성이면 일시적인 일과성 단백뇨로 볼 수 있습니다. 발열이 생기는 상황이나 심한 운동, 요로감염, 혈류, 월경, 심부전 등의 원인으로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단백뇨가 검출될 때 특히 젊은 나이이고 양이 많지 않다면 먼저 체위성 단백뇨를 감별해야 합니다. 체위성 단백뇨는 서 있을 때는 단백질 배설이 증가하지만 누워 있을 때는 단백질 배설이 정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청소년기 20대 젊은 사람들에서 흔하고 30세 이상에서는 드뭅니다. 체위성 단백뇨는 여러 번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낮 동안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나오는 반면 기상 직후 아침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없는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체위성 단백뇨는 신장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위성 단백뇨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추적 관찰을 하면 되겠고 체위성 단백뇨가 아닌 지속적인 단백뇨라면 신장내과 진료를 통해서 단백뇨 양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추적 관찰만 할지 영상검사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할지 아니면 사고체 신염 등의 신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질환과 관계없이도 기능적 단백뇨 혹은 골수질환 등에 의해서 단백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백뇨는 만성신질환의 소견으로 만성신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중요한 소견입니다. 단백뇨의 초진검사로서 딥스틱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딥스틱 양성인 단백뇨 발생 시에 3개월 이내 단백뇨 정량 검사가 권고됩니다. 단백뇨 정량 검사의 최적의 검사는 24시간 요단백 정량 검사지만 매번 필요하지 않으며 단외 소변 검사로도 단백뇨 정량 검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백뇨 양이 하루 1g 이상 많을 때는 단외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농도비 검사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